네, 안녕하세요. 에이미 영쌤입니다. 오늘은 문법 강의 조동사 편 시작해 볼게요. 네, 일단 조동사가 뭔지 알아야겠죠? 조동사라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조동사라고 하는데요. 혼자서는 절대 쓰일 수 없고요. 비동사나 일반 동사 앞에서 쓰여서 그 동사의 어떤 특정한 의미를 보태주는 동사예요. 즉, 조동사는 혼자서는 쓰이지 않고 이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함께 쓰인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 조동사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She can speak English라고 한번 써보면 이제 원래는 주어가 she라고 3인칭 단수가 나오게 되면 동사에 s가 붙게 되죠. 하지만 이때는 can이라는 조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동사의 원형이 나온 거예요. 동사 원형이라는 건 동사에 s나 es, ing, ed 이런 게 전혀 붙지 않는 걸 원래의 형태를 동사의 원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조동사는 두 개를 연달아서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자, I can speak English fluently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fluently라는 것은 유창하게 란 뜻인데요. 나는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쓰고 싶어요. 하지만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이렇게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will도 조동사고 can도 조동사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요. 이렇게 조동사는 두 개를 연달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쓸 수 없을까요? 아니에요. can 대신해서 be able to라고 써주면 같은 의미가 되는 대신에 문법적으로도 틀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세 번째 특징은 조동사는 주어의 인칭 수와 상관없이 같은 형태로 써요. 인칭과 수, 인칭 대명사 할 때 배웠는데요. 주어는 1, 2, 3인칭 그리고 단수, 복수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주어가 1인칭이든 2인칭이든 3인칭이든 단수든 상관없고요. 그리고 복수, 주어도 상관없고요. 다 똑같이 will, can, may, must 그냥 똑같이 쓰면 돼요. 이때 can은 s나 es 이런 거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조동사는 주어의 인칭수와 상관없이 같은 형태로 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조동사는 이 기본 특징 세 가지를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조동사부터 볼게요. 첫 번째 조동사는 will인데요.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단순 미래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예문을 보면 It will rain tomorrow 라고 나왔어요. 이때 it은요, 비인칭 주어예요. 비인칭 주어라는 건 날씨, 날짜, 시간, 계절, 거리, 명암 이런 것처럼 인칭이 없는 주어가 쓰였을 경우에 쓰는 건데요. 이렇게 비인칭 주어 it은 주어 자리에 있지만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t will rain tomorrow는 내일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이제 will이라는 조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뒤에는 이렇게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나와줘야 돼요. 자, I will be 40 next year. 나는 내년에 40이 될 것이다. 이제 원래는 I의 비동사 짝꿍은 이렇게 am인데요. 이 am의 동사의 원형이 be예요. 비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I will be 40 next year. 이렇게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단순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어, 즉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I will not go out tonight. 나는 오늘 밤 외출하지 않을 거야, 나가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인데요. 조동사의 부정은 조동사 뒤에 이렇게 not을 붙여주면 되고요. will not의 추격형은 want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will은 요구나 제안도 나타낼 수 있는데요. Will you do me a favor? 좀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어요? 라는 뜻인데요. 여기 선생님이 would도 써놨죠. would는 will의 과거 형태예요. 하지만 과거 시제라서 쓰는 게 아니고요. would를 쓰게 되면 좀 더 부드러운, 좀 더 공손한 표현이 돼요. 정중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윗사람한테
네, 요구나 제안을 할 때는 would를 쓰는 게 더 좋겠죠. 자, 우리가 will을 공부를 할 때 반드시 같이 공부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be going to예요. 어떤 책에는 will 하고 be going to가 똑같다라고 그냥 표시가 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조금 맞지 않을 수 있어요. will하고 be going to는 100% 똑같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will은 미래에 그냥 뭐뭐 할 거다라는 단순 미래나 의지를 나타내지만 be going to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내가 다음 주말에 엄마랑 같이 쇼핑을 할 것이다. 내가 뭐 며칠 후에 언제 친구랑 같이 만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은 will보다는 be going to를 써주는 것이 더 맞아요. 그래서 be going to는 평상시에 우리가 회화에서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be going to는 알아두면 굉장히 좋고요. 이때 be는 주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am, are, is, was, were 이런 식으로 주어에 따라서 달라져요. I will go to the museum. 나는 박물관에 갈 것이다. 네, I'm going to go to the museum. 이렇게 will 대신에 be going to를 써주고 똑같이 써주면 되는데 이때 처음에 be는 주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만약에 이것도 부정문이 되게 되면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주게 되면 부정문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동사 볼게요. 두 번째 조동사는 can인데요. 이 can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조그만한 초등학생, 어린 아이들한테도 물어보면 can은 다 알아요. 뭐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로 많이 알고 있는 건데 일단 첫 번째는 능력, 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can 대신에 이렇게 be able to로 바꿔서 쓸 수 있다라고 설명해 준 거 기억이 날까요? 조동사는 두 개를 연달아 쓸 수 없기 때문에 앞에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will이 같이 나올 경우에 이렇게 will can 쓰지 않고 will be able to 라고 써주면 돼요. 그리고 can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뜻은 똑같고요. He can swim in the sea 하고 He is able to swim in the sea 하고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이때 비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am, are, is, was, were. 그리고 I can speak French. 이렇게 can't는 cannot을 축약한 거예요. 나는 프랑스어를 말할 수 없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부정문도 be able to에서 부정문을 나타낼 때는 비동사 다음에 not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can은 허락과 허가의 의미도 있는데요. 이 허락과 허가는 뭐뭐 해도 좋다, 해도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때는 can을 may로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뜻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자, you can go home now. 너 지금 집에 가도 돼 라는 뜻이에요. Can I use your computer? 내가 너의 컴퓨터 좀 사용해도 될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허락, 허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you may go home now로 바꿔 쓸 수도 있고요. May I use your computer? 이렇게 바꿔서 써도 똑같다는 뜻이에요. 시험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오지선다의 객관식 문제에서 1번부터 5번까지 다 문장에 can이 들어가고 이 중에서 쓰임이 다른 하나는 의미가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부분 능력 또는 허락을 물어보는 거여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석을 통해서 의미 파악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can은 제안이나 요청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때는 뭐뭐 해줄 수 있나요? 해주시겠어요? 라는 의미예요. 자, can도 과거형이 있어요. could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can 대신에 could를 쓰게 되면 조금 더 공손하고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can you help me? 도와줄 수 있나요? could you help me?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좀 달라지죠. 자, 그리고 can에서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추측인데요. can이 뭐뭐일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cannot이에요. cannot의 의미는 뭐뭐일 리 없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must라는 조동사를 배우게 될 건데요. must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때 must의 반대 표현이 cannot이에요.
그래서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반대는 뭐뭐 일리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cannot이라는 표현 꼭 알아둬야 합니다. 할 수 없다 이거 말고 일리 없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 기억해 달라는 뜻이에요. 자, 예문을 들어서 it cannot be true 하면 그것은 사실일 리 없어 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 되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네,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조동사는 may입니다. may도 많이 들어봤을 건데 may는 추측인데요. 이 추측은 약간 불확실한 추측이어서 뭐뭐일지도 모른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더 불확실한 추측인 경우에는 네, 이 과거 형태인 might를 쓸 수 있어요. 아까부터 선생님 계속 그 조동사의 과거 형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과거 시제여서 과거 형태를 쓸 수도 있어요. 시제 일치를 하기 위해서 과거 시제일 때 과거 형태를 쓸 수도 있는데 조동사의 과거 형태는 굳이 과거 시제가 아니어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might는 may보다 더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낼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he may be angry at me. 그는 나에게 화가 났을지도 몰라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may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고요. It may snow tomorrow. 내일 눈이 내릴지도 몰라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네, 확실하지 않은 추측일 때는 may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허락과 허가, can 할 때 나왔었죠. can에서도 의미가 허락과 허가가 있었어요. 뭐뭐 해도 좋다, 뭐뭐 해도 된다. 그때는 may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may도 can이랑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May I go with you? 내가 너랑 같이 가도 될까? 라고 했을 때 Can I go with you? 라고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You may not use the scissors. 너는 그 가위를 사용하면 안 돼 라는 뜻이에요. 이때는 you cannot use the scissors 라고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허락과 허가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리고 may에서는 약간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기원이에요. 기원은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요. 문장은 들어봤을 거예요. may라는 게 기원을 나타내면 뭐뭐 하시기를, 뭐뭐 하기를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May God bless you 라고 여기서 may는 빠지고 God bless you 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당신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May all your dreams come true. 당신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기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may는 이런 기원을 나타낼 때도 쓰인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조동사는 must입니다. must, 굉장히 중요한 조동사 중에 하나예요. 이 must는 의무를 나타내는데 그런 어떤 의미냐면 강한 의무예요. 꼭 뭐뭐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must는 have to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이 have to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people must obey the rules. 사람들은 그 규칙을 따라야 한다. 복종해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네, 이게 좀 강제성이 있거나 강하게 뭐뭘 해야 하는 경우에 must를 쓰면 되는 거예요. 자, you must finish your report by next Monday. 너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너의 레포트, 보고서를 끝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쓸 때 must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must에는 추측의 의미도 있는데요. must는 추측도 좀 강해요. 그래서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뭐임이 분명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좀 전에 선생님이 말을 해줬는데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뭐뭐임에 분명하다의 반대말은 뭐라 그랬죠? 맞아요. cannot이 있었어요. 뭐뭐 일리 없다. 이렇게 조동사는 암기해야 될 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비교와 대조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표현은 뭐가 있지? 그리고 반대되는 표현은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자꾸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암기를 해야 돼요. 무조건 그냥 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조동사가 벌써 네 번째인데요. 비슷한 표현, 같은 표현, 반대되는 표현 이런 게 굉장히 많았죠? 자기가 나름대로 그런 방법을 생각해서 암기를 해야지 그냥 막 이거를 다 기억을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반대는 cannot, 뭐뭐일 리 없다라는 뜻이고요. 자,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Amy was absent from school yesterday. Amy는 어제 학교에 결석했어. She must be sick. 그녀는 아픈 게 틀림없어. 아픈 게 분명해 라고 쓰였어요.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기억해 주시고요. He must be smart to solve this problem. 그는 이 문제를 푸는 걸 보니 똑똑한 게 틀림없어. 똑똑한 게 분명해 라고 쓰이는 거예요. 이런 의미 잘 해석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녀는 아파야 한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 그녀는 아픈 게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건 이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일 때는 have to로 바꿔 쓸 수 없어요. 그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뭐임에 틀림없다 일 때는 have to로 절대 바꿔 쓸 수 없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must를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must 아까 뭐뭐임에 틀림없다 반대 의미로 cannot이 있었죠. 그리고 부정이 또 있는데요. must not이라는 건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금지를 나타내요. 그런데 이렇게 강한 금지를 나타낼 때는 반대말이 have to의 부정은 don't have to거든요. 그러면 don't have to의 의미도 뭐뭐 해서는 안 된다냐? 그게 아니고 don't have to의 의미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제가 자세하게 해주기로 했죠? 자, have to라는 거 왜 중요하냐?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 주어가 3인칭 단수 형태는 has to를 쓸 수도 있고요. 다음에 과거 시제인 경우에는 had to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must는 다 똑같이 must지만 have to로 바뀌게 되면 주어도 봐야 되고 시제도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have to의 부정은 뭐뭐 할 필요가 없다.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인데요. have to, don't have to랑 똑같은 표현이 don't need to, need not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다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면 돼요. You don't have to go to school today. 너 오늘 학교에 갈 필요 없어 라는 뜻이에요. 주말이거나 그러기 때문에 안 가도 되겠죠? 그럴 때 이런 표현을 쓰면 되고요. She doesn't have to come early. 그녀는 일찍 오지 않아도 된다. 그녀는 일찍 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don't have to라는 표현이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다음 조동사는 should 있는데요. should는 조금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must랑 똑같은 표현이래 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must랑 똑같진 않고요. should는 좀 강하지 않아요. 해야 한다라는 의미인데 이 해야 한다는 말 안에는 하는 것이 좋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의상 그죠? 그냥 어떤 규범상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경우에는 should를 쓰는 게 좋아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이런 거 있죠.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엄청 뭐 벌을 받거나 막 그런 건 아니지만 하는 게 좋잖아요. 학생이니까. 그럴 때 should를 쓰라는 뜻입니다. You should take care of your sister. 너는 너의 여동생을 보살펴야 한다.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보살피는 게 좋다라는 뜻이겠죠. 다음에 자 should의 부정은 should 다음에 not을 붙이면 돼요. 자, we should not eat too much fast food. 우리는 패스트푸드를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should는 강한 이렇게 의무라기보다는 조언이나 충고 쪽에 더 가깝습니다. 자, 그리고 should는 예상이나 추측도 나타낼 수 있는데요. We should arrive before dark. 우리는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상이나 추측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알려드리자면 had better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고 많이 쓰기도 하고요. had better이라는 건 충고나 경고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뭐뭐 하는 게 낫다 또는 뭐뭐 하는 편이 좋겠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자, you had better take an umbrella. 너는 우산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올랑말랑 할 때 너 우산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표현을 쓸 때 had better를 쓰는 건데요. 이 had better은 이런 식으로 축약형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do better이 나온 경우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had better이 축약된 거예요. 그리고 had better의 부정형은 had better not 동사 원형을 쓰면 됩니다. 자, you'd better not play outside today. 너 오늘은 밖에서 놀지 않는 게 좋겠어 라고 충고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you had better not use your smartphone during class. 너는 수업하는 중에는, 그죠? 수업 시간 도중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라는 표현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had better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조동사를 나중에 조금 더 어려운 심화적인 것은 다른 수업에서 또 제가 더 해드릴 건데요. 오늘 해드린 건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조동사는 어떻게 공부하라고 했죠? 암기할 게 많은데 그냥 외우지 말고 같은 표현 그리고 반대되는 표현 비슷한 표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자기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